자, 이번에는 그 아이데이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정도 두 파트로 나눠서 해볼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면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정리해 보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좀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길게 주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요 P10 요 부분을 한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 다섯 단계는 늘 기억합시다.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하기 이런 과정이 있죠. 자, 이번에는 한 6가지 정도 자, 아이디어 도출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규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하는 세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5가지 아이디어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확산했다가 다시 그 수렴하는 3가지의 간편한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서로 거꾸로 뭐 생각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림을 하나 거꾸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어 도출이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좋은 도구가 될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이디어 도출이 왜 필요하냐 했는데 더 많은 옵션들을 탐험한다 했어요. 우리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옵션이라고 했잖아. 다양한 가지수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좋은 거를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태에서 더 좋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많이 이렇게 좀 확산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거죠. 또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좀 더 준비된 자세라고 하는데 뭐 좋은 의사결정 내리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옷을 사는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매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옷을 많이 보고 뭐 입어보고 할수록 더 좋은 옷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 다녀보고 입지도 보고 방문도 해보고 하면 실수 없이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인터넷이나 지도에서만 보고 사는 거와 또 직접 가서 뭐 거리도 재보고 집의 상태도 보고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계절별로 보고 또 하루에 해가 뜰 때와 질 때까지 다 보고 좋은 그 입지의 집을 고른다면 실수하지 않고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팀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 2명의 머리는 1명의 머리보다 낫다라는 얘기 있잖아. 자, 여러 사람이 경험한 것을 공유할 때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2명, 2명보다는 3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을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그 명심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규칙을 7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자고. 어떤 누구의 어떤 아이디어도 환영하고 존중한다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과 행동과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커온 배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무엇이 좋고 나쁘기보다는 서로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는 존중해 줘야 돼요. 나와 다른 의견인 것이 다른 의견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창조적인 사고와 거친 아이디어도 격려한다. 그러니까 그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 보편적인 것보다는 뭐 이 위에서 튀고 저 밑에서 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미뤄라 했는데 아이디어가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는 건 없는 거예요.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판단을 미루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아이디어 이야기를 다룬다. 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시각적으로 빨리 만든다. 뭔가 말로만 논의하지 말고 이거를 그림이 됐든 모형이 됐든 만들어서 같이 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을 격려한다. 이제 참여하다 보면 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어떤 사람 아이디어를 안 내놓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보통 이러지. 내 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서로 아까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은 다 달라서 그 내놓은 아이디어들을 다 존중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질이 아니라겠어요.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양에 중점을 맞춘다 그랬죠. 많은 것을 내놨을 때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양이 적으면 거기에는 그 굉장히 좀 질 좋은 것들도 적게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 도출 세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먼저 창조적 공간을 조성한다. 이제 아이디어는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라 해서 뭐 창의적으로 뭔가를 도출하는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NHN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하고 그런 디자인 도구들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와 보면 강의실이든 이런 게 뭐 그 디자인을 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자, 이 아이디어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진행할 프로세스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를 정의한다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느냐,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의하는 거는 디파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떤 그 명세서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왜 아이디어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소개하는 5가지 아이디어 도출 기술을 참고로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는 건데, 뭐 5가지를 다 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정의에 알맞는 도출 기술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디어 도출 단계가 확산하는 단계라면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그룹핑을 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를 평가하고 창조했는데, 자, 이제 수렴 단계를 거쳐서 몇 가지 좁혀지면 이것들을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기준 이런 거 팀들이 같이 만들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높고 실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결국은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이디어 도출 그 세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팀이 형성이 되면 그 팀 내에서 창조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을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좋은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창조적인 그 생각이 나타나느냐, 그거잖아. 뭐 알고 있겠지만 그 먼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알아봐 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더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지.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환영받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지. 근데 누구 거는 좋고 누구 거는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겁을 먹고 소극적이어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이디어는 평범한 것보다는 튄다든가 저 밑에 튀지 않는 그런 거, 저 뭐 위에 밑에라고 하는 말조차 틀린 거야. 서로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좋은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든지 박수 쳐주고 환영을 해야 다음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아이디어야 하면 이제 더 이상 입을 열질 않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방식은 좋고 나쁜 건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사람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때,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어느 누구와도 협업과 공동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뭐 회사 회장이든 위에 상사든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 문화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빠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라는 인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또 5번째는 실험적인 방법의 격려를 받을 때, 전혀 다른 방법을 내놨을 때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 현실이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아주 이상적인 것도 불가능한 것도 격려를 받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여러분의 상사가 프로젝트에 관한 숨어있는 정치적 이유를 설명해 줄 때 대개 왜 이걸 해야 되지 되는 동기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또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 그럴 때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놔하면 그냥 이 아이디어에 집착하면 좋은 게 안 나와. 그럼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 배경, 목적 이런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컨텍스트라고 하지, 컨텍스트, 배경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아이디어 좀 내주셔 했을 때 이거는 어디다 사용할 거고 어떤 목적으로 할 거야,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또 일곱 번째는 여러분의 상사에게 지휘계통으로 인해 제약, 그러니까 아까 위가 제약을 가한다든가 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제약이 가해주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로 누군가 아이디어를 경청할 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요. 격려해주는 마음.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는 딴짓하지 말고, 그지? 그 아이디어 내놓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만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내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 더 열심히 말한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상을 받을 때라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좋은 게 주면 보상을 해주자 이거지. 격려도 좋고 포상도 좋고 휴가도 좋고 고가도 좋고 이랬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박수를 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보상 중에 하나예요. 그죠? 칭찬도 좋은 보상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팀 활동할 때 누가 아이디어 내놓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박수 한번 쳐줘요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팀 활동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를 한번 팀 프로젝트 할 때 한번 이런 거를 쭉 머릿속에 훑고 나가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창조성 발휘하는 3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뭔지 한번 살펴보면 창조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그래요. 이 보상 받을 때, 인정 받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보상이 금전이든 또는 무형인 거, 신임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때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런 거지. 또 두 번째는 일하는 공간을 창조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이 거기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들을 배치한다든가 공간을 디자인을 잘 한다든가 환경을 잘 갖추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업과 공동 창조를 격려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기업에서도 혼자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혼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요. 면접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함께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프로젝트 같은 거를 공동으로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할 때 격려를 해줘야만 좋은 협업이 이루어져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장소에 대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보상, 창조적인 공간, 협업, 이 세 가지가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해준 거잖아요. 만들어준 거잖아. 이렇게 막 놀이공원 같이 했고, 이런 데 들어가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책이나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고, 또 뭐 자기가 편한 자세, 그지? 편한 자세로 또 뭔가를 이렇게 좀 각 도구, 이 화면에 이게 벽에 쓸 수도 있고 비춰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공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 사옥에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 워크플레이스라는 곳이 이런 공간을 이제 뭐 이름을 라이프스타일 워크플레이스라는 곳인데,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누구 만나서 대화하면서 얘기한다 할 때 이런 공간에서 하면 굉장히 편안하면서 의외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항상 똑같은 장소보다는 뭔가 막 층고도 높고 공간이 확 트이고 특이한 시설들 편안하게 이럴 때 창조성이 발휘하는 거고, 여러분 학교 오면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 창의화대학 같은 경우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런 데서 뭐 미팅도 하고 협업도 하고 뭐 자기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뭐 당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학교 안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보면 다양한 자세, 그지?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여기다 쓰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도 우리 창의화대학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천장도 다 튀어지고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의화대학에 보면 이제 이런 공간이 어디가 있냐면 융합발전소라고 있어요. 이 이름도 여러분이 이름을 지은 건데 융합발전소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창의화대학 건물의 4층에 그룹 미팅 할 수 있는 방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요 마지막 공간이 복사기도 있고 좋은 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층에 보면 또 융합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3D 프린터도 있고 또 뭐 VR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험하는 기자재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확 트이고 이 공간과 비슷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팀 미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T 학생들은 3층에 실습하는 공간, 실험하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자문도 받고 아이디어와 공모전 준비를 하고, 특히 뭐 밤 늦게까지도 남아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잠깐 이렇게 딴짓도 하면서 또 이 화면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좋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무실 공간이네. 그죠? 사무실인데 이렇게 뭐 다양한 인형이라든가 뭐 캐릭터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면 이런 식의 사무실 환경을 아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공간도 있어요. 그죠? 외국 같은데 뭐 이런 공간도 있어.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 일하는 장소에서 창의성 발휘하는 세 가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요까지를 세션 그 1로 하고, 이제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5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고, 3가지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차시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를 아이데이션의 1차 그 시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